사유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생각을 갖고 나가는 어른들의 이야기. 사유의 정원. 안녕하세요. 사유정원의 가드너 녹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이름값 하는 활동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녹음입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쵸.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필드 레코딩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왔어요. 근데, 제 이름의 뜻은 레코딩은 아니에요. 어, 소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 보니 이름을 이렇게 짓고 난 이후로부터 정말로 그런 레코딩을 할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는 목소리를 녹음하는 실험을 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주변 환경의 소리를 녹음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필드 레코딩은 전부터 좀 해보고 싶었던 관심이 있던 활동이긴 했어요. 예전에 명상을 시작했을 때 카미라는 어플을 좀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 어플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운드스케이프를 일상적으로 많이 듣게 됐고, 그때 이제 실제 자연의 소리가 엄청 매력적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여기서 사운드스케이프는 작곡가 머레이 쉐이퍼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소리를 뜻하는 사운드와 그리고 경관을 뜻하는 랜드스케이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소리로 만들어지는 풍경,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뒤에 저도 이 녹음하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창작물을 만들 때 그런 효과음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쓰기보다는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실험을 해서 예를 들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뭔가 둥그런 소리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오브제들을 활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길가에서 걷는 소리라든지 동산에 올라가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야매이지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아이폰이 또 게러지밴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조금씩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우연히 그 소닉 노마드 채널에서 필드 레코딩 워크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바로 이거다. 이래서 네, 당장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첫 필드 레코딩에 대한 감상과 워크숍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직접 채집해온 소리를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 전에 필드 레코딩에 대해서 아주 잠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드 레코딩이란 말 그대로 야외나 실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를 녹음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숲속이나 도시, 물가 등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담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런 필드 레코딩을 이제 우리가 떠올렸을 때 되게 수동적이거나 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수음을 하는 방향이나 위치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사람의 의도도 반영이 되고요. 또 소리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 있는 소리를 얼만큼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아주 조금만 받아들일 것인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의 그런 의도도 반영이 되는 창의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준비물은 헤드셋과 녹음기. 네.
녹음기는 현장에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헤드셋만 구매해서 찾아갔어요. 이제 시작 전에 워크숍을 맡아주셨던 그 트랜지언츠의 한 멤버분이 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작곡가, 사운드스케이프라는 단어를 만든 쉐이퍼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상을 눈이 아닌 귀로 인식하고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어요. 어, 그 쉐이퍼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읽지만 귀로 세상을 경험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주 유명한 어록이죠.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의 뜻을 헤드셋을 쓰자마자 바로 알게 됐습니다. 어, 이제 녹음기를 들고 그 개인을 이제 최대로 거의 가장 많이 왜냐면 소리가 작으니까 개인을 가장 높여가지고 헤드셋을 쓰니까요. 와, 온갖 세상의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정말 그 소리를 먼저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이 산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에게는 이런 체험부터가 너무 새로웠어요. 그 세상의 온갖 소리가 귀로 다 들어오는 기분도 그렇고, 그 녹음기의 방향을 조절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이 소리를 먼저 듣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 영화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영화 보면 엄청 사운드가 살아있잖아요. 일상적인 소음 하나도 그냥 대충 들리는 게 아니고 한 올 한 올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모든 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산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조금 피곤하기도 하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썼다 벗었다 하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서리풀 공원에 가보니까 이제 거기는 말만 공원이고 사실 산의 형태에 좀 더 가까웠어요. 언덕이더라고요. 오르막길이고. 그날 초입에는 파리가 많아가지고 그걸 끼고 그 헤드셋을 끼고 올라가는데 그 파리 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그 파리의 그 날개 소리를 제가 그렇게 크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걷고 있는 이제 나의 발소리, 그리고 새소리도 잡아보고, 저는 좀 직접적으로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발소리를 많이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엽이 있는 곳도 밟아보고, 어, 배수구라고 해야 하나요? 그 쇠로 된 그런 부분도 한번 쓸듯이 해보고, 아니면 이제 옆에 피어져 있는 잎들을 이렇게 만지기도 해보고 해서 일부러 좀 소리를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그 필드 레코딩의 원칙은 만약에 내가 수음할 곳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곳에 멈추어 서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최소 5분 동안 녹음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워크숍 진행하시는 작가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원칙대로 처음엔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막 소리를 내려고 하다가 잠깐 멈칫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한 곳에서만 오롯이 서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녹음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 직접 그렇게 이제 원하는 곳을 지정해서 멈춰 있어 보니까 필드 레코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스탑하는 움직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안 들어가도록 주의하는 거? 그러려면 그 자세가 되게 편해야 되고 또 장비가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아주 작은 소리도 다 들리다 보니까 녹음기에서 제가 손을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딸깍 이렇게 버튼만 눌러도 그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그냥 어떤 소리도 나지 않게 그냥 멈춰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손으로 쥐고서 해야 하는 녹음기를 그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처음 초반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그 딸깍 소리나 아니면 막 몸 소리? 이런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필드 레코딩 할 때는 바스락거리는 재질의 옷도 입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기보다는 입었을 때 다른 소리가 많이 침범을 하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 활동 중에 한 작가님은 키 정도 되는 그런 장대 같은 막대기를 들고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또 뭐냐? 저거는 왜 저렇게 저런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냐?' 하고 여쭤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좀 편리성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또 손으로 짚고 하는 녹음기의 한계를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더라고요. 왜냐면 손으로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한정된 곳까지밖에 도달을 못 하잖아요. 근데 키 높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수음을 내 머리 위에서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또 그 장대를 들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장치를 이용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필드 레코딩을 갈 때는 편한 복장, 소리가 나지 않은 편한 복장, 그리고 그 녹음기를 둘 수 있는 어떤 거치대라든지 방금 말한 장대 같은 그런 기구라든지 아니면 의자 등을 챙겨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도 한참 동안 한 곳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을 수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좀 서 있으니까 정말 앞에 풍경이 생생하더라고요. 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연의 풍경을 감상한 게 언제였지? 하는 그런 새삼스러운 기분? 그렇게 새소리랑 바람소리, 등산객들이 하산하는 소리를 듣다가 잠깐 쉴 겸 헤드셋을 딱 벗었는데 또 세상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 많은 소리를 듣다가 고요해졌을 때 그 쾌감. 모든 소리를 섬세하게 그리고 크게 듣다가 벗어났을 때의 쾌감이랄까요? 진짜 그 순간 입가에 미소가 쫙 번지면서 혼자 또 은은하게 즐거워했던 순간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음 그 산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억에 나는 소리? 뭔가 또로로로록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저는 기계적인 공사장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떤 등산객분이 내려가면서 "너 저거 무슨 소린지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무 궁금해서 "쫑긋?" 이렇게 하고 막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딱따구리 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와서 딱따구리 나무 쪼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똑같았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녹음해 온 소리로 딱따구리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제가 말한 그대로의 소리가 나죠.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딱따구리 소리가 예전에 책으로 봤을 때는 그냥 딱딱딱딱딱
이렇게 조금 그래도 빠르지 않게 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필드 레코딩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이었네요. 그리고 이 장소가 사운드적으로 또 재밌는 구역이었던 게요. 언덕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산 옆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서 산의 소리랑 옆에 공사장 소음이 같이 들렸어요. 이제 산을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는데 올라가니까 공사장 소음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수험을 하고 나니까 배가 엄청 고팠습니다. 와, 저는 사운드워크가 되게 가벼운 산책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엄청 소진됐어요. 물도 조금 가져가고 간식도 거의 안 챙겨가서 너무 난처했는데 다행히 워크숍 진행해주시는 측에서 간식을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벤치에 앉아서 다른 참여자분들이랑 빵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그 방충전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체력을 꼭 비축해서 그리고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등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게 된다면 초콜릿과 그 탄수화물을 그리고 물을 꼭 챙겨가세요. 이후에 이제 서리풀 공원을 지나서 몽마르트 공원이라고 우리가 진짜 공원이라고 보는 그런 평평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는 큰 공원은 아니었는데 되게 이제 아늑한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한가롭게 주말 낮을 즐기는 가족들도 있고 아이들,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의 소리를 담아보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서로 이제 흩어졌어요. 저는 이게 사람들 소리가 얼마나 들릴까 했는데 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소곤소곤 하는 얘기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도치 않게 너무 사람들의 그런 사생활을 막 들으려나? 이렇게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 공원에서 이제 가족들이 떠드는 소리가 주로 많이 들려왔어요. 이제 그런 걸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어떤 조근조근한 소리들을 넣다 보니까 수다 떠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영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외국인 가족인가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 가족인데 부모님이 영어를 한국어랑 같이 섞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아이들은 정말 영어 조기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와, 정말 내가 어릴 때랑 너무 다르다. 막 부모님이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의 영어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되게 귀여운 소리도 들었어요. 막 딸기 먹어 와서 딸기 먹어 돗자리 깔고 아기가 가서 딸기를 막 먹어요. 그런 소리도 너무 귀엽고 그 아이들 숨차는 소리 알죠? 막 뛰어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뛰어다니고요. 비눗방울도 봤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또 망부석처럼 있는데 비눗방울이 오기도 하고 어떤 아기가 공을 차서 제 발 앞으로 그 던진 거예요. 그래서 어랏 이러고 저도 같이 그 공을 건네주었던 시간이 기억납니다.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거기서 비둘기 발소리를 녹음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갑자기 쫓아당겼습니다. 수음이 되려나 했는데 돼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발로 막 바삭바삭거리는데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비둘기가 갑자기 귀여워지는 그런 매직. 제가 한번 그 소리를 들려드려 볼게요. 귀를 아주 쫑긋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들으셨나요? 그 앞부분에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 소리가 비둘기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날아가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비둘기 발자국 소리는 녹음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가장 재밌었던 곳은 마지막 코스였던 누에다리였습니다. 이제 도로 위에 있는 다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서 있으면은 그 엄청 차선이 여러 개였는데 차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서는 트래픽을 수음을 할 수 있었는데요. 녹음을 시작하려고 이제 장비를 착용을 하고 보니까 자동차 소리가 생각보다 조화로웠어요. 오케스트라처럼 하모니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음, 이게 자연의 소리만 듣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트래픽 소음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서 그 소리를 좀 감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듣다 보니까 파도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차가 엄청 많이 지나갈 때가 있고, 또 멈춰 있거나 많이 차량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없을 때 느낌? 좀 고요한 느낌도 좋더라고요. 그 트래픽 소음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어떠세요? 정말 생각보다 듣기가 좋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동안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든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사운드 워크를 하는 장장 3시간의 시간 동안 제가 잡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는 근래 들어서 가장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 그 시간 동안 엄청 집중력 있게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저의 첫 사운드 워크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 이제 끝나고 나서 이후에 일정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조건 커피를 마시러 가야 했어요. 사실 그 필드 레코딩을 하는 내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약간 달달한 초콜릿, 김밥 같은 뭔가 그런 고열량, 달달한 것, 탄수화물, 막 이런 게 엄청 땡겼거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것들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약간 뇌가 씻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빗자루 있죠? 엄청 거친 빗자루로 귀 속과 뇌 속을 빡빡 쓸어내린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여간, 어, 저에게는 아주 좋은 자극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에 워크숍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눈이 아닌 귀로 세상을 인식하는 경험에 대해서 정말
공감할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특히 저는 이 필드 레코딩이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아주 작은 소리들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우리가 평소에도 목소리 작은 사람의 이야기들은 좀 잘 안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듣기도 하고, 목소리가 커야지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죠. 음. 그런데 이 필드 레코딩을 하면서는 내가 평소에 작게 들어왔던 소리들이 엄청 크게 소리가 나니까 그 존재감이 확실해지면서 지나쳤던 것들을 또 시각적으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소리들도, 아예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소리들도 어, 이거 뭐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계속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정체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딱따구리 소리를 처음 들었던 것도 파리의 날개 소리를 들어서 그 부근에 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렇고요. 또 비둘기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도 그렇죠. 내 일상에서 그냥 그림자처럼 그냥 흘러 지나가는 배경과도 같은 풍경들을 다시 한번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이 필드 레코딩의 아주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첫 필드 레코딩에 대한 감상과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궁금하시다면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소리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발견하게 되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